청주지방법원 2022 타경 497호 임의 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펼쳐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나와 있고 전세가, 월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물건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소재하는 우암세원아파트입니다. 13층 중에서 12층에 해당이 되고요. 16평형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봐야겠지요.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세 금액은 6,500만 원인데 1차 최저 가격은 7천만 원이었고 2회 유찰에 따른 3차 최저 가격이 4,480만 원입니다. 한번 3차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 3월 현재 본 사건의 매매 가격은 7천만 원입니다. 본 사건 12층이거든요. 7천만 원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2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현재 전세가와 월세 가격입니다. 이것도 10층에서 실제 6천만 원에 계약이 된 그런 경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서 11층이 소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매정보지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지방법원이고 2022 타경의 497호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청원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소재하는 그 전에 임대아파트였던 모양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아마 일반 분양이 되었던 것 같고, 이 본건은 12층입니다. 전체 층수 13층 중에서 12층에 해당이 되고, 이 사건의 1차 가격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유찰에 따라가지고 한번 3차 매각기일이지요.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이 4,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이분이 한 땡땡땡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셨어요. 근데 본인들의 전세 금액이 얼마냐? 6,500만 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3월 22일 날 말이죠. 한 5천만 원에서 운 좋게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은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 다 배당 받아간다 치자 이거죠. 그럼 나머지 1,500만 원 아니십니까? 여기서 5천만 원 다 배당 받아간다는 것은 경매 비용은 이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1,500만 원은 과연 낙찰자 인수해야 될 것이냐, 이거 낙찰자 인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에 4,480만 원이 그 3차 매각기일날 최저 가격입니다만은 전세권자가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하셨어요. 그죠? 전세권자가. 이런 경우는 전세권자가요, 직접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하면 좀 불리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집회건물 같은 경우는요, 전세권에서 막바로 이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해야지만 그런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안전장치 없이 그냥 했다면 이게 조금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본 사건에 있어서 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니까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니까 말이죠. 현황조사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시니까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수회 방문 횟수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자,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좀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소유자 외에 주민등록 전입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세대 열람 내역서상에 보면 소유자가 성씨가 김씨인데 김땡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열람 내역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네, 됐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대주가 김땡땡 되어 있거든요. 전입 날짜가 2020년 1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이 101동 1203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내용은 이 문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죠. 1월 12일부로 해가지고요.
전입세대 확인서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 일단 김땡땡, 이땡땡에 성심을 표시했는데 이 2023년 1월 10일 이후부터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이름이 김개똥이다 그러면 김개똥 이름까지 다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소유자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현황 조사서상에도 보니까 주민등록 전입자는 소유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소유자인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입세대 확인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고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재차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전세권자가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이거 믿어야 되고 그런데 전입신고는 아예 없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 요구하였다는 것은 뭐다? 이게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각이 언제? 낙찰자가요. 대금 납부하면은 매각된 거예요. 대금 납부하면은 그때 민사집행법 135조에 해가지고 등기를 안 해도 이거 낙찰자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대금 납부하면 따라서 대금 납부한 때가 매각된 때 따라서 매각된 때로 해서 전세권은 없어버린다. 소멸된대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 6,500만 원이 전세 금액인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한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배당을 못 받고 낙찰자 대금 납부에 끝나버렸단 말이죠. 낙찰자 대금 납부해버렸으면 그럼 전세권이 어떻게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1,500일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1,500일에서 낙찰자가 인수한다,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이런 권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겁니다. 근데 소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세권 소멸해버렸어요. 그럼 전세권은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1,500만 원 자녀 전세 금액이지요. 이것을 이분한테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어요. 왜? 저 전세권 죽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6천만 원, 현재 6천만 원입니다. 또 이제 월세가 보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전세 금액인데 그 6천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는다더라. 그러면 잘만 하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등기비용 뭐 다 포함하더라도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하나 더 조금 내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요 은행 등에서 대출을 일으킨다. 요즘 대출 이자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자 그럼 좋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한 6% 정도 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뽑았습니다. 그럼 곱하기 6% 하게 되면요 얼마입니까? 연 1,200만 원이죠, 그죠? 연 1,200만 원 같으면 120만 원이 됐죠. 죄송합니다. 120만 원 같으면 월 10만 원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월세로 놓는다 그러면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버린다면은 또 나가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전세법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월세로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가서 이게 만약에 저당권자가 이 물건을 경매를 붙인다 할지라도 이분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액이죠. 500만 원이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이 이 본건 이 물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찬찬히 훑어보시면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자금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